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선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딱히 성격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와서 약간의 눌림목일지 2,900 중반, 980선 빠져도 2,900 중반, 올라도 2,900 중반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어제 일단은 첫 번째 단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10시 반에 나왔는데 뭐 근원으로 봤을 때는 약간 상회했지만은 연간으로 끊어서 봤을 때는 이제 부합이었죠. 예상치 부합했다는 결과인데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봐도 제가 부합이라고 좀 보는데 사실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하회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에 대한 영향 사실 시장은 조금 하회를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제 부합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좀 상승으로 좀 가다가 조금 막판에 좀 상승폭을 좀 반납했었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마지막 이제 1월의 마지막 그 중요 이벤트죠. 바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오늘 밤에도 10시 반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좀 보고 좀 눈치 게임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이제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도 다행스럽게 상위는 안 났으니까 한숨은 좀 덜었지만은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생산자 물가지수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하회에서 잡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미국도 딱 그 자리에서 위치해 있거든요. 변곡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회한다면은 당연히 1월 25일 FOMC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결과, 조금은 그나마 덜 매파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회를 나오면 내일은 조금 멋지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또 3,000선 넘어가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오전장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표를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네, 어제 잘 들어갔고 인사 받아주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넥타이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 드레스 코드 원래 빨간 넥타이였잖아요. 몰랐어요? 아, 네, 저는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소통에 조금 부실하네요. 아, 그런가요? 사실 일부러 저희는 잘만 빼고 얘기는 맞추지는 않았는데 오늘 같은 장 좀 빨갛게 올라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통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돈 네. 많이 벌으시라고 골드로. 아,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새로 고침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그룹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LG 진짜 그래요. 전자 얘기를 할 텐데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화두였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 지금 유통시장에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더불어서 이제 LG 전자가 1년 정도 계속 지지고 볶고 했던 이슈들이 조금씩은 구체화되는 거 아니냐.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애플카, 뭐 LG 마그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는 상승세로 타고 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LG전자 지난번에 한번 애플카 이슈가 지난달이었을 겁니다. 12월 달에도 한번 애플카 테마주들이 한번 좀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LG전자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회사가 바로 LG 마그나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뭐 그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1등 종목이 어찌 보면 LG전자겠죠.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연말에도 종목 상담 방송하던지 뭐 이렇게 해서 LG전자 상담 들어올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G전자가 뭐 마그나 이슈도 있겠지만은 LG전자와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뭐랄까요? 경쟁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약간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월풀이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월풀 가전제품 회사인데 그 회사랑 비교했을 때 사실은 조금 이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가전제품 쪽 사업을 좀 담당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 LG 그룹 자체가 신규 사업에 투자 법안 관련된 부분, 바로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조인하는 그 부분들이 좀 합작 법인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마그나 인터내셔널 자체가 글로벌 전장 부품 빅5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도요타라든지 뭐 벤츠, 뭐 GM 뭐 이런 게 주요 각 그 자동차 업체들한테 부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뭔가 이쪽으로 좀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승세는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또 그러니까 가전제품으로 봤을 때 미국의 월프림 회사랑 동시에 좀 비교했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 맞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계절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LG전자 가전제품은 이제 아카데미 시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 1년, 2년 정도 단위로 노트북이나 PC를 교체하는 이 교체 수기 도래가 진행되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11월에서 3월까지가 아카데미 시즌이거든요. 그때 가장 많은 실적을 내는 달이다. 그래서 4분기, 1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거든요. 실적에 대한 그런 뭔가 퍼포먼스도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통상 LG전자를 20년 차트를 놓고 보시면 겨울의 상승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가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 시즌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근데 여기다가 애플과 관련된 물론 애플카를 같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이 고객사들 있지 않습니까? GM, 뭐 벤츠, 도요타 다 있기 때문에 뭐 그쪽이랑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전기차. 왜냐면은 뭐 GM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를 합작해가지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지금 뭐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부분도 LG전자 부품들 잘 만들지 않습니까? LG 이노텍, 뭐 LG 디스플레이, 뭐 다 스토리는 더 완벽하기 때문에 뭐 굳이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마그나와 좀 조인해가지고 다른 또 국제적인 이런 기업들하고도 또 뭔가 거래할 수 있는 또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LG전자가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네. 가전 쪽은 뭐 글로벌 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요? 주가에 큰 모멘텀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기저에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시기도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이제 전장 쪽의 맞아요. 수주가 네.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LG전자를 바라보는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조금 발목을 잡았었던 핸드폰 사업부를 좀 정리를 잘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떻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전장으로 기존에는 이제 캐시카우라는 안정적인 거와 전장 쪽 그래서 LG전자를 보자라는 콜 거기다가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인가요? 순매수 상위에 또 LG전자가 찍혀 있는 부분들이 네, 그러한 영향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근데 LG전자가 요즘도 좋고 사실 연말부터 좀 괜찮은 분위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네. 보면은 LG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었던 것 같아요. LG 네. 이노텍 엄청 잘 갔었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다 전장에도 엮일 수 있는 게 LG 그룹주들이어서 LG 그룹주를 포함해서 오늘 또 훈풍 같이 타고 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몇 기세요? 저요? 네. 그거 너무 좋던데요? 네. 3기라는 종목 말씀드렸었죠. 3기요? 3기도 이제 아까 다 그 시스템도 말씀하셨죠. 일부러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또 멍석을 깔아뒀죠. 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또 공급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네. 자동차 부품 쪽이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전전 부품, 자동차 전전 부품 쪽에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화신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LG전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는 부분은 저는 충분한데 이제 LG전자 제외하고 뭔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 지난번에 PT로 소개시켰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이지만은 오큘러스 관련된 햅틱칩 공급 이슈가 있는 동원하나텍. 지금도 수익 중입니다. 충분히. 동원하나텍 같은 경우에도 뭐 목표가 터치하고 나서 뭐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동원하나텍인데 동원하나텍이 사실은 이제 반도체 펠리스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중국에다 법인을 좀 만들었는데 거기서 좀 고생했어요. 2년 전부터 적자가 좀 나와가지고 좀 고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새롭게 이제 사업을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출구 전략들을 많이 좀 모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XR이나 AR 관련된 오큘러스 관련된 부분들까지 네. 또 신규 사업 진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LG이노텍과 LG전자에 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혜가 기대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LG전자 뭐 LG전자 좋습니다. LG는 좋지만은 저는 조금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미국에 아예 그냥 본을 사자. 마그나 인터내셔널, 진짜를. 티커 코드번호 MGA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도 조정 이후에 미국 시장 조정 이후에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은 뒤에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의 일부는 이제 번호로 돼 있지만은 미국은 이제 뒤에 티커라고 해서 알파벳으로 따오거든요. 그래서 MGA라고 치시면은 마그나 인터내셔널 이렇게 치니까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셔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 고침은 LG전자 그리고 관련된 이제 종목들 간단하게 터치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넥타이 색깔도 LG전자 때문에 빨간색 맞추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원자재 얘기, 네. 뭐 어제인가요? 네. 또 에너지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네. 원자재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사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물가가 나왔을 때 조금은 뭐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좀 둔화되게 나왔잖아요, 물가가. 그러면서 시장에서 많이 화두됐었던 얘기가 좀 빠르긴 하지만 이제 슬슬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어저께 구리 가격도 좀 많이 올랐어요. 급등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너지 상승 그에 의해서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소재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통을 이어받는 건지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에너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원자재 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결국은 그러니까 에너지 다음에 항상 바톤은 원자재가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물론 이제 계절적인 요인들이라든지 뭐 라니뇨, 엘니뇨 관련된 부분 기후 변화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지금은 이제 라니냐거든요. 라니냐 기후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덜 추운 편인데 지금 중국이 엄청 춥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기후의 뭔가 변화로 인해서 중국의 지금 그 찬 기온들이 지금 가득 거기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추워요. 춥긴 추운데 중국만큼 미국도 어제 천연가스 엄청 올랐던 게 너무 추워갖고 지금 저는 되게 춥던데 오늘 오면서 되게 돌돌돌 떨면서 와갖고 안 추운 거 봅니다. 아직 20대라서.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입을 발발발 떠시던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에너지는 이제 기후 변화 요인도 일단 1순위가 있겠지만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공장이 돌아갈 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뭔가 제조업이라든지 건설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에너지, 전기에 대한 수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쪽에 강세를 보일 수 없다. 그래서 화석, 원전, 뭐 신재생 에너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요번에 상반기 때 주목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원전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화석,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제 화면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ETF 특히 이제 에너지 원자재 에너지 펀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치고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5가지의 펀드, 그러니까 블랙록에서 만든 게 아이쉐어, 그 다음에 뭐 GLR, 뭐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이제 약간 그 검정이거든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GL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색깔을 요 색깔로 맞춰놨거든요. 보라색으로 맞춰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자연자원 펀드라는 이 이름이거든요. 자연자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부터 해가지고 뭐 유가까지 다 통틀어도 되는 거고 위에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글로벌 총합의 에너지 ETF, 얘가 이제 치고 가는 거죠. 얘가 이제 그러니까 형님으로서 치고 가는 형태가 나오고 뒤에 이제 구리 펀드도 그렇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기초재료 펀드거든요. 전반적인 산업에 쓰이는 기초재료 펀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치고 가고 있어요. 이 5가지 펀드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뭐 우두라는 또 이제 목재 펀드도 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에너지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결국은 이게 뭐냐면 경기 회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뭔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에 대한 데이터는 나오진 않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주가라는 게 통상 이제 3개월, 6개월 선행하는 지표다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가 시작될 쯤에는 오미크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어제는 같은 경우 모건스테이에서 3주 안에는 오미크론 거의 정점 통과해서 잡힐 거라는 보고서도 나오면서 리오프니 코를 외쳤거든요. 뭐 우리나라 오늘 팍스로이드 관련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들어왔고 내일부터 처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기 회복 관련된 부분들. 근데 참 아쉬운 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제가 앵커님한테 한번 중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은 사실은 제가 딱 아마 앵커들 아실 거예요. 미국 어제 뭐 아르셀로미탈 같은 철강 기업도 신고가 나왔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그래서 미국은 지금 빅테크는 약간 좀 쉬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경기 시크니컬 쪽에 굉장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 지금 미국이 사실 빠져야 될 자리를 그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괴리율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일단 2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어저께 말씀하셨던 S-오일이 미국에 있는 정유사보다도 많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수요, 동아시아의 수요가 북미보다는 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뭐 미국 시장이나 그쪽에 상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국 시장에 있으면 약간은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특히 이제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이제 보면은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글로벌 시황 자체에 따라가긴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이나 아니면 가까운 이제 2017년 정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수요가 조금은
다 살아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동량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물동량이 있었는데 뭐 브라질에서 뭐 중국 가고 이랬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닌 거죠. 이제 그 각 지역별로의 수요에 합당한 어떤 수요와 공급인데 아무래도 그런 수요의 힘이 미국 쪽이 강하다 보니까 경기 민감 섹터가 더 만약에 순환적이 올 때는 더 치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그러면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자재와 관련된 아까 차트들을 보니까 상당히 눌렸다가 이제 같이 붙는 어떤 ETF도 있고 치고 나가는 원자재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약간은 전환해서 보면 우리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네.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저도 이게 진짜 궁금해요. 그죠? 그때 어떻게 골라야 유가가 되나? 우리 그때 이벤트 했었을 때도 사실 그때 유가 올라간 이후에 바로 원자재가 올랐었거든요. 그때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내가 좀 많이 원자재 고르는 노하우를 좀 알았었으면 상당히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가왕에 만족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3월까지만 하실 거죠, 유가왕은? 유가왕이요? 아니요, 평생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굉장히 진짜 거의 정확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좀 네. 어떤 식으로 봐야지. 뭐 여러 가지 뭐 논리가 있겠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경기 수요, 그 경기 회복 관련된 부분은 6개월 뒤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과연 6개월 뒤에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앞서 우리 앵커님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캐파의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뭐 그건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구수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시장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수출 국가. 어떤 수출 국가일까요? 중간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중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저는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게 위안화 달러가 최근에 약세가 생각보다 좀 가파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코로나 2년 전이죠. 코로나가 이제 터졌을 때가 코로나 팬데믹 때 2년 전에 중국도 부양책을 쓰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일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시적으로만 쓰고 하반기 때부터 안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이제 헝다 관련된 이제 부동산 가격 관련된 그 부분들 폭등이 나오면서 뭐 미국에서 워낙 또 달러를 좀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영향을 받았던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관련된 부분을 제재하기 위해서 뭐 부동산 관련된 규제 정책도 많이 내놓고 최근에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조금씩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준율 인하부터 해서 주담대도 조금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시작했다는 헤드라인이 딱 들어가면서 미국의 그 중국에서의 뭐 수찬성이라든지 짱수성 뭐 이런 상하이까지 포함해가 10개의 주를 대상으로 성을 대상으로 3조 위안 우리나라 돈은 560조 원이라는 규모의 이 부양책을 이제 조만간에 공개한다 1월 안으로.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좀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주식들을 제가 좀 최근에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사실 홍콩 항생지수도 사실 중국과 밀접한 연동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화면 한번 볼게요. 지금 띄워드린 화면이 홍콩 항생지수가 진짜 쉽게 얘기해서 표현은 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폭망했다는 수준이었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맞아요. 중국 반토막 났죠. 진짜 반토막 더 났을 겁니다. 근데 이 차트는 올라가는 차트네요. 이게 뭐냐면 네. 이 이름이 중국 건설 국제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SOC 인프라 관련된 전반적인 그러니까 교량 관련된 부분들이 인프라를 투자하는 그러니까 건설하는 이 건설 국제 요 회사인데 요거 말고도 중국 건축 또는 중국 건축 자재가 이런 모양의 형태로 최근에 상승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항생 지수는 반토막 났는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저게 주봉인가요, 월봉인가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은 일봉인데 거의 6개월 내내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거의 9월부터 추세상 나오면서 네. 12월 달에 지준율 인하 나오면서 박스권 돌파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3% 4%씩.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봤을 때 그럼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달러를 뭔가 좀 회수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사실 숫자로 딱 밸류로 보면은 중국이나 홍콩의 테크 기업들이 싼 기업이 워낙 많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근데 왜 못 들어가느냐?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정부 리스크가 있으니까 언제 또 제재를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3월 달에 저는 3월 이후로는 조금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왜? 3월 이후에 제가 계속 3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도 이런 분위기로 전개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3월 양회에서 아마 시진핑 국가적인 3연민을 확정해서 승인하고 그 뒤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란 말이죠. 더 큰 부양책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좀 우려감도 있어요.
인플레 이거 생산자 물가지수 안 잡혔는데 여기서 돈 풀면 되겠냐 안 되겠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위안화 달러의 약세에 뭔가 힌트를 얻어서 뭔가 3월부터는 중국에서 조금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 반 조건은 정부 리스크만 없다면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봐도 어렵네요. 그냥 종목으로 주세요. 종목을 주세요. 종목으로 좀 주세요. 네. 원자재 관련 투자 네. 유망주 우리 주린을 위해서 제가 돌려드리지 마세요. 어려워요. 제가 사실 오늘 원자재 관련주를 한 종목을 PT로 종목 갖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중소형주인데 대형주 딱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첫 번째는 뺄 수 없죠. 이 종목 포스코. 아, 포스코. 대장님. 네, 포스코가 정말 뭐 사령관이죠, 사령관. 뭐 역대급 실적 나왔고 이 종목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아르셀 밑에 MT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신고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물론 좀 여론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가까이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포스코 말씀드리고요. 고려아연도 아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연 뭐 추출하면서 나오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입니다, 금. 네. 금물질도 나옵니다. 1년에 금물질 경우에 같은 경우에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1조 1,000억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질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의 1조 가까이.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죠. 오늘 알루코가 사실은 알루미늄 코리아거든요. 이게 약자로. 알루코가 원래 알루미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왜 올라가느냐. 알루미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알루미늄 상승.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알루코가 이전에 LG화학,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부품 그 물질 관련된 공급한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번 알루코가 한 5배, 6배 작년 3반기 날아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같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에서는 탄탄한 회사는 알루코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포스코, 고려아연, 알루코가 네. 원자재와 관련해서 네. 주의 깊게 아니면 좀 관심 있게 그렇죠. 볼 종목이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방금 이제 신광선 매니저도 PT 얘기를 뭐 오늘 해왔다고 하셨는데 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PT 리뷰입니다. 네. 어제 단기 여행을 지향합니다. 지향도 아니고 지향해서 그런가? 그래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KPX 생명과학. 아쉽네요.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금요일에 처방 관련된 이슈. 근데 뭐 일단은 뭐 혹시나 뭐 이 종목 때문에 조금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목표가를 조금 길게 잡았지만 손절가 진짜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재료 소멸로 빠르게 또 시장에서 영향받을 수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자리, 그러니까 거의 어제 7% 급락 나오고 있을 때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고, 이 정도에서 매수 드렸어요. 매수 드리고, 목표가를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11,000원 정도 근처 말씀드렸는데, 손절가 이전에 전저점 여기거든요. 가까이 좀 대볼게요. 여기인데, 여기 깨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정해야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재료 소멸로 판단되고, 그러니까 재료 소멸 판단되는 거는 리오프닝 쪽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뭔가 투자 판단을 좀 잘못했다. 이거는 제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혹시나 보유 중이신 분들은 여기에서 아마 리바운딩은 좀 나올 것 같아요. 리바운딩은 나올 것 같은데 한 8,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8,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여기서 V자로 리바운딩이 좀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KPX 생명과학 봤고요. 이어서 네. 1기, 2기, 3기, 이제 3기, 4기 도전하나요? 네, 오늘 3기가 좋죠. 오늘 제가 뭐 이거 아마 기억나실 때 우리 강 아나운서님한테 해병대 몇 기냐 하면서 얘기하셨는데 네. 3기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결국은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갔고요. 근데 저는 조금 LG전자라든지 이런 분들 좀 죄송하지만 오늘 좀 단기 고점을 거의 다 찍은 것 같습니다. 마감 관련주들은. 그래서 오늘은 일부 여기서 목표가 터치했기 때문에 입절하는 관점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중에도 눌릴 때 LG전자도 눌렸다가 다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편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기까지 리뷰 맞춰봤고요. 자, 오늘도 아까 이제 원자재로 PT 갖고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PT 공개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복수를 해야죠. KPS 생명과 복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 나오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제가 철강주들을 갖고 왔거든요. 철강 쭉 보니까 이 종목이 가장 수급도 괜찮고 최근에 조금 이제 돌리는 패턴도 괜찮더라고요. 네. 종목은 바로 우리나라 이름입니다. 한국철강이라는 기업을 8,230원에 실시간으로 편입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104700이라는 회사고요. 종목이고요. 신고서 오늘 PT분들 한국철강 종목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자, 이 종목은 뒤에 뭐 사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철강 회사다. 철스트레크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앞서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큰 금액이 10개 성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회사가 또 중국 관련된 매출이 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철강도 중간재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중국한테 그 관련돼서 중국의 3월까지 경기부양책에 따르면 저는
보면은 이 종목은 바닥 짚고 좀 올라가는 턴라운드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국철강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목표 가격은 지금 대부분 300의 이동평균선 하회예요. 대부분 하회했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현대건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서 300의 이동평균선 근처까지를 목표가를 보고 1차적으로 목표가를 8,99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7,7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목표가 손절가 좀 올릴게요. 7,800원을 좀 올릴 테니까 7,800원 선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300의 이동평균선을 약간 좀 오버할 수 있는 9,000원 정도, 8,990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국철강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7,800원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고요. 신광선 매니저님 최근 시장 보면 오늘 철강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네. 이럴 때도 대응하려면은 뭐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준비 좀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아시다시피 국내장이 재미없고 미국은 뭐 계속해서 뭔가 빠지고 올라오고 바이더딥 전략이 계속 통하는 게 미국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나 미국장을 뭔가 동시에 뭔가 포트를 운영하고 싶은 노하우 그리고 전략을 궁금하시면 오늘 제가 장 끝나고 3시 40분에 너튜브 MBN고대 신광섭 또는 신광섭의 주파수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오늘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한국과 미국 주식 동시에 운영하실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늘 무료 방송, 공개 방송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